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제대로 못 냈고 끝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은 기술적 분석의 어떤 무용론을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뭐 복잡하게 배울 것도 없이 시중에 나가보면은 책들 많을 거예요. 서점에 가서 책 좀 쉬워 보이는 책 그림 많고 글자 크고 그냥 쉬워 보이는 책 한 권 정도만 사보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봐도 길적 분석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 알 거예요. 정말 별거 없거든요. 길적 분석 자체가 캔들과 거리량과 이동평선 이 세 개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 보조지표 뭐 복잡하게 넣어본들 다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여기가 몇 시점이구나, 뭐 몇 시점이구나 이거 나오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는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낸 다음에 결론부터 오늘 먼저 낼게요. 혹시나 또 말 길어져 갖고 못 낼까봐.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되 그걸 버릴 정도의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면은 지금 포티스라는 종목이 우연히 뜨여져 있는데 악재가 떠갖고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죠.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정도. 얘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악재 떠갖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말만 됩니다. 그 21선이 내려오고 있구나, 저기 부딪히면은 저항 한 번 정도는 받겠구나,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적 분석 플러스 어떤 변수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변수, 그 변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종목이 급락한 이유가 2월 7일 날 뉴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월 7일로 일단 돌아가고 난 다음에 뭐 12, 그러니까 전환사채 35만 주 물량 나왔다고 급락하진 않겠죠. 2월 7일 한간 이유가 있을 텐데. 급락 관련 조회 공수 실시를 요구했죠. 2월 8일 날 11일 오후 6시까지 11일 오후 6시까지 11일 날 공시가 나오겠죠. 코타 공시 나왔네. 아닌데 여기 있구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조재훈은 2017년 10월 27일 본인 소유 포티스 주식 413만 주를 담보를 제공했고 10억 원을 대출을 받았고 2018년 5월 2일경 추가적으로 30억 추가 대출을 했고 2018년 8월 30일 20억 추가 대출, 20억 30억 10억 얼마 60억 정도 대출 받았네요. 그래갖고 작년 10월 달에 10억을 갚아갖고 50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2019년 1월 28일 40억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연장을 하였다. 그리고 2월 7일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로 133만 주가 장내 매도되었다. 현재 최대 주주 변경은 없지만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 시 반대 매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고 급락이 정말 급락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냥 알면 됩니다. 이 변수는 이제 이게 변수입니다. 그리고 거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중에서는 봐줘야 되는데
최근에 그냥 키움에서 330만 주 샀고 미래에서 180만 주 샀고 뭐 대충 그 정도 수준인데 130만 주가 나온 창구를 찾아야 되겠죠. 종목별 증권사 순위로 나온 다음에 최근 일주일치를 딱 보면은 외국계에서 일단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하나금융에서 물량이 나왔고 최근 5일 2월 7일 물량 나온 창구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하나금융에서 물량이 2월 7일하고 2월 8일날 220만 주, 290만 주, 약 51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2월 6일과 2월 7일, 2월 7일과 2월 8일이구나. 7일, 8일 물량이 나왔고, 근데 최대 주주 물량은 아까 몇십만 주 정도라고 그랬죠. 아니, 남은 물량은 일단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태. 하여튼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 같은 경우는. 자, 악재로 급락을 했고 반대 매매 물량이 어떤 나오고 있고 더 하락하면은 추가 매물이 나올 것이고 최대 주주가 바뀔 것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한테는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그런 뉴스라는 거.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비록 이런 이 변수들을 체크해 줍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방송했듯이 이날 매도를 하면 투매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장중한 때 14%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주말 사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를 뭐야 그 기대하는 매수세겠죠. 주말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물량 나온지 한번 볼까요? 아니, 넥슨 관련해서 물량 나온 아니 뉴스 나온 게 15일 이후는 없죠. 지금 오늘 나온 뉴스는 딱히 지금 얘는 나와줘야 될 뉴스가 어디서 뭐야 그 인수양서를 접수하느냐 뭐 넥슨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비 입찰이 있는데 예비 입찰에 참여하느냐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내일까지 별다른 뉴스가 안 나오면 월요일날 밀릴 가능성이 크겠죠. 밀릴 가능성이 크지만은 18, 19, 20, 21 뭐 이때 언제든지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디서 인수한다 하더라 뭐 그런 뉴스들이 돌게 돼 있어요. 이 종목 물리는 사람이 돌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세력이 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꾸준히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슈팅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 이 종목이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는 상태라면은 다음 주 올라서 정도 수준에서 이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어떤 그런 징후가 나오진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줘야 됩니다. 계속 봐줘야 되는데 영 하는 김에 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린 동영상에는 뭐 리플도 잘 안 달리고 댓글도 안 달리고 그러니까 악플도 안 달리고 거의 무풀 수준인데 간간히 악플은 달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때려치워라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무슨 콘텐츠가 이런 컨셉이 이러냐 뭐 때려치워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 들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별의별 거를 다 경험해 봤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겠습니까? 다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뭐야 그 지금 채광건 정도의 어떤 분량을 방송을 할 예정이고 컨셉 자체가 어떤 주식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위주의 방송을 할 생각인데 하기 위해서는 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직접 매매해서 버는 방법이 있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이죠. 나름대로 분석해갖고 뭐 애널 같은 경우는 종목 추천을 해주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호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매수해놓고 그 종목을 선전한 다음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파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카톡 같은 경우 단체 채팅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저도 몇 군데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체 채팅방의 제목 자체가 평생 무료가 요즘 화두가 아니고 뭐랄까 제목에 일반적인 제목입니다. 평생 무료 뭐 찌라시 뭐 저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평생 무료로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주고 종목을 추천해주고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물량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라 뭐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참 질 나쁜 어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고깝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악플을 달 가능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무시하겠습니다.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몰라, 논리적으로 어떤 반박을 한다면 제가 논리로 받아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어떤 뭐 아무 이유 없는 악플이라면은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바닥 생리 자체가 그 돈 버는 방법은 딱 그 직접 매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러고 주식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버는 방법, 그 방법 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까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특히 다음 카톡방, 그 단톡방이라 그러죠. 단톡방 같은 경우 뭐 찌라시 1위 하고 뭐 그런 거, 뭐 종목 추천 1위 뭐, 아니 언제 누가 순서를 매겼습니까? 등수를 매겼습니까? 1위라고? 그냥 그러니까 제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대 광고, 호객행위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될 거고, 그리고 찌라시 같은 경우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찌라시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습니까? 찌라시는 철저하게 그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찌라시를 받아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고 아마 직접 다이렉트로 증권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찌라시의 구조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피라미드 구조인데 찌라시 생산업자가 있습니다. 영화 찌라시를 보시는 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뭐 기업체 정보회의 뭐 정보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 까고 뭐 딴 사람이 까고 그렇게 하고 합쳐져 갖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실제 기업체에서 어떤 CEO한테 넘어가는 어떤 정보들이 있죠.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수집하는 사람, 돈 받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물량을 1차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하는데 여기가 증권사일 수도 있어요. 증권사일 수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 뭐 그런 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좀 큰 규모로 매매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한 300만원 정도 했거든요. 1차 정도 수준이. 요즘은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2차로 내려가겠죠. 예전에는 한 50만원 정도 했는데 2차로 내려가면은 보통 일반 개인들 중에서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단계가 보통 좀 없어지고 증권사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객장으로 이렇게 보내갖고 투자 상담사들한테로 일단 보내고, 그 투자 상담사들이 자기 아는 개인들한테로 일단 보내고, 그러니까 유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갖고 한 5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50 정도까지 떨어졌고,
근데 이걸 받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찌라시 생산업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업체, 이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뭐 리서치 뭐 어쩌고 뭐 그런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좀 했는데, 뭐 리서치맨 또는 리서치 뭐 1965 뭐 그 한밀렛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찌라시라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들은 사설 정보 제공업, 사설 정보 제공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본점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찌라시 내용을 지점으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점 투자 상담사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로 이걸 보내고, 그러면 이 아는 사람들이 또 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음 뭐 단톡방 이런 데서 받는 정보는 이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부 그냥 무료로 그냥 불특정 다수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좀 많이 뿌려졌는데 이때 사면은 뭐 괜찮은 재료 같은 경우라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매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기 이 사람들은 100% 매수를 했고, 이 사람들도 100% 매수를 했는 상태예요. 했는 상태에서 뿌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단계,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에게 뿌리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총알바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 특히 뭐 어떤 재료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2월 27일, 28일 날 북미회담, 2차 북미회담 때 의제라든지 뭐 그때 뭐 용평 리조트라든지 그 뭐야 그런 애들이 금요일로 옮기겠다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들, 의제들, 북한 여행 자유화 뭐 그런 것들 해갖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는 심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넥슨 매각과 관련해서 나올 재료들은 굉장히 많죠, 다음 주에. 그렇다는 거. 지금 길쭉 분석 이야기하다가 또 딴 데로 새갖고 17분, 30분은 최대한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내일부터는 매매의 기법, 매매의 기법 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나서 3월달 이후에 할 생각이었는데,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일단 낫겠구나. 일단은 뭐 악플은 기분 나쁘더라고. 들어보니까 아무 그냥 뭐 논리 근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다는 악플은. 그래갖고 제가 마이크를 주문했다가 오늘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이크 좋은 걸 쓴다고 뭐 안 좋은 목소리가 좋아질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발음이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건 편집의 능력일 뿐인데, 어차피 편집은 할 수 있는 한계가 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 정도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키퍼 편으로 일단은 하도록 하고, 오늘까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어떤 꿈을 깨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보통 패턴을 김 김지어 치어치 같은 경우라면은 패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무슨 패턴 뭐 최머시기도 뭐 양음양 뭐 영망치 뭐 그런 패턴을 굉장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캔들 두 개 이상이 모였는 걸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캔들 두 개 이상이 모여갖고 뭐 그 다음 어떤 캔들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걸 계산하면은 22만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22만 가지. 그러니까 22만 가지 패턴을 다 대입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에서 최고 그 궁극은 뭐냐면은 그냥 갈만한 차트다. 이거는 갈 자리다, 못 갈 자리다 하는 거.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좋은 차트다, 나쁜 차트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차트, 나쁜 차트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가면은 길쭉 분석은 다 있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라면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그 공식 굉장히 많은데 그 복잡한 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당 순이익이 얼마고 뭐 이 회사의 어떤 청산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정도 수준으로 말하면 됩니다. PR이 얼마고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손실이 계속 날 어떤 그런 상태의 회사인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알면은 매매하는데 별장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말 결산 시즌이죠. 지금 2월 3월이 결산 시즌에 잘못하면 잘못 잡았고 홀딩 하다가는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기간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실적 그러니까 3, 4개년도 연속으로 적전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4개년도 연속으로 적전하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5개년도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2월 말까지 뭐야 그 지난해 그걸 발표하지 못한 업체 같은 경우 사업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한 업체 같은 경우라면은 3월달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거래 정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적 분석은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거지. 이게 어떤 이 자체에 결적 분석 자체에 어떤 절대 가치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공식이 있다면은 저보다도 그렇고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 더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죠? 노벨 경제학상 탔는 사람들도 주식시장 들어왔고 망했고 뭐 뉴턴 같은 경우도 뉴턴은 천재죠. 그런 천재도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고 공식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 조금 높여주는 게 다고 화려한 어떤 차트를 막 띄워놓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99% 약장사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혹할 필요는 없고 저도 예전에 혹했는데 혹해갖고 예전에 1999년 1월달에 전업해서 2000년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 한 20몇만 원 주고 지금은 CD 그때는 CD 이런 거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 강의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걸 참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 자체가 정말 없었어요. 주봉하고 일봉을 떼어놓고 종목을 막 돌려봐요. 그러면서 뭐 필링크 이까지는 갈 수 있다. 뭐 최소한 이까지는 간다. 이동평균 위에 있으면 그 CJ ENM 정고점 일단 그 뭐야 그 줄 하나 꺼놓고 30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 뭐 여기서 물린 사람 있다면 이 근처에 와서 현금화 해라. 간단히 다시 말하면 팔으라라는 이야기라 그랬죠. 팔으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바이오메드 전고점 부근까지 왔으니까 일단 한번 이익 실현해주고 뭐 그게 다 했어요. 그걸 20몇만 원 주고 그 당시 20년 전 20몇만 원하고 지금 20만 원하고는 또 개념이 좀 다를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 2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뭐 안동 살 때였는데 서울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까지 주말에 차 몰고 가고 1년 내도록 뭐 그렇게 하니까 차가 미타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몇만 킬로, 그러니까 그때 11만 킬로 정도 뛰고 나서 더 이상 그게 안 올라갔는데 얼마 뛰는지도 몰라요. 잘 됐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별 거 없다는 거. 그때 제가 열심히 그때 그 서울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배운 사람, 열심히 저한테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잘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떤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최원철 씨가 나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 40만 원 번다 라는 책을 썼죠. 그런 책을 쓰면서 멀쩡한 직장인들 주식 전업 많이 시켰죠. 어, 그때 그 책을 보고 주식 전업했는 사람들 아마 99.9%는 망했을 겁니다. 최원철 씨는 그 책을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책을 그 책을 내므로써 그 망했는 사람들의 금액과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은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아요. 죽었어. 저도 그 책을 봤지만은 40만 원 값 크죠. 한 달이면 800. 그때 저는 그때 공직에 있었는데 제가 1993년도 공채 시험을 쳤고 1995년도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월급이 200이 안 된 걸로 다 합쳐갖고 뭐 공무원들은 기본금 대신에 나오는 게 3692. 지금은 3692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한두 달 빼고는 다 나왔어요. 보너스가 10월달인가 11월달 이때 한 달 빼고는 보너스가 계속 다 나왔고 뭐 시간에 수당하고 뭐 다 합치면은 기본금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 많이 돼. 하니까 갑자기 또 막 도는 게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매일 5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누가 하나 올려놨대요. 깔 건 까야죠. 그런 방법 있으면 저들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저들 자기 동생, 자기 형,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래 숨겨두고 하루 50만 원 벌면은 포장마차를 누가 합니까? 대기업 다니고 알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하는 애들 걔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만 볼 것 같으면은 기껏 유튜브에 나는 20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매일 50만 원 벌 것 같으면은 저도 그런 방법 있으면 알고 싶어요. 그런 방법 절대 없습니다. 전부 낚시글이에요. 낚시 제목. 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또 댓글 하나 달겠죠. 달든 말든 그야 뭐. 흥국 그러니까 흥국 이런 거 유시민 관련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메모를 이렇게 해놔요. 굴삭기 부품 관련 업체고 회사 대표이사가 유시민과 서울대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유시민은 회사의 사업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풍신유 풍풍 뭐야 그 풍산유시 했고 일단 정치내에서 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네요. 그래 어쨌든 간에 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공식적인 유시민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갈레오를 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더라고요. 뭐 대선 출마라든지 뭐 그런 내용 없고 언론 관련 뭐 비판만 하고 뭐 KBS 최경영 기자인가 같이 나왔고 다음 주면 그런 기자 나온다 그랬는데 포스캠텍 뭐 이런 거 이 종목이 과연 무슨 종목이냐 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왜 움직이느냐 이 정도 수준으로 말만 알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특히 이런 거 위에서 고가 놀이를 하다가 21선 부분까지 왔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코 이런 거 어떤 수차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라면은 월요일 금요일날 어제 한번 해볼만 했죠. 저 같은 경우도 참 이 종목은 굉장히 아쉬워요. 하도 피곤해갖고 어제 잠을 좀 잘까 싶어서 하다가 이 종목을 2880원인가 2900원 이하에서 쫙 깔아놨어요. 매수되고 매수되면은 뭐 몇 프로 위에서 팔아라 또 그리고 얼마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해라 이런 어떤 주문을 같이 넣어갖고 했는데 그 기능이 키우면 있죠. 기간 감시 주문하는 거 이게 주식 자동 감시 주문 해갖고 이런 걸로 해갖고 하면 됩니다. 하면은 컴퓨터를 꺼도 이렇게 주문은 계속 유효하니까. 필링크 뭐 5G 관련주 뭐 CJ 이넷 뭐 엔터 관련주 바이노메드 뭐 바이노 관련
그런 것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딴 거보다. 알고 차트는 그냥 바이로메도 뭐 괜찮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 움직일 만한 어떤 그런 차트는 아니구나. 물론 뉴스가 나온다 하면 또 다르겠지만은 9일 신동 환경 관련주였던가? 환경 관련주고 한나라 그러니까 뭐 한나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 떨어졌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27일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아마도 다음 주말 정도 뭐 움직임 안 나오겠습니까? 환경을 걸려주더는 빠르면 다음 주 목요일 뭐 수목금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서울제약 이런 거 김진태 관련주조차도 움직이는 파인데 김진태 씨 참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런 변수들은 들이 차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변수들이 심리를 만들고 심리가 수급을 만들죠. 그러니까 차트보다는 일단은 선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변수들이 단지 차트가 좋은 어떤 모양의 어떤 상태라면은 좋은 모양의 상태라면은 어떤 그런 심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차트가 좋은 상태고 어떤 괜찮은 재료가 앞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미리 유입되기 때문에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좋은 차트, 나쁜 차트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30분 됐네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대충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어떤 기법 강의를 올리도록 할게요. 좀 괜찮은 매매 기법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